원망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과격한 단어를 쓰자면 정말 죽이고 싶을. 왜냐면 제가 그거를 그쵸. 그냥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와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누구와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 어.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끝까지 그냥 평생 안고 갈까 그러다가 누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검사실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있고 싶은 일이 있다면이라고 했을 때 공란에 둘까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행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추행인지. 그냥 문득 제 기억에 아마 교련복을 입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성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추행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가끔 이제 머릿속에 그 역겨움과 약간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 삶에 이런 힘든 부분에 뭔가가 있을 때 영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이게 50년도 넘은, 네, 50년 50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 50년 전에 겪었던 그런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일들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꺼내놓기가. 근데 그 마음속에 담아놨던 그 이야기를 일단 꺼내놓으신 용기에 저는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네. 중학교 네네. 중고쯤에서 네네. 네.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냥 이뻐하는 줄만 알았어요. 이런 게. 네. 이거 어디 가서 그 시기만 해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럴 제 정신도 아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창피하기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잘못한 게 왜 아니에도. 나한테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저한테 모르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저 와이프도 지금 모르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모르시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왜냐면 아이가 생기니까 내 아이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나 어디에선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 창고나 뭐 이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근데 그냥 그래서 좀 네. 덜고 싶기도 했고요. 그냥 이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도 그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마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은 잊혀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안에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해를 하는 거는 아주 중한 범죄로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시기에 우리 동빈 배우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신 이유는 아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상희 씨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네, 남편의 네. 이런 이야기를. 네. 정말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지만 성장하면서 뭔가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저한테라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풀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오빠가 아까 그 인터뷰 내용에 복수심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오빠가 뭔가에 이렇게 욱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결혼하고 저를 만나고 지우 만나고 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이 저렇게까지 세게? 과하다. 나 그래서 약간 오빠를 원망한 적도 있거든요. 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 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살면서 저도 나름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려고 오빠가 뭐가 상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오늘 저 인터뷰 내용과 지금 오빠의 상처 얘기를 들어보니 반사적으로 사람이 나를 지키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이해가 되는. 너무 이해가 되죠. 네. 저는 앞에 하신 말씀이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동빈 배우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많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만 6살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나가겠어요. 10살 내지 10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네,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했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서슴없이 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징글징글하다 막. 사람도 징글징글하지만 나도 굉장한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남녀의 차이는 없지만 인간은,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남자들은 좀 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뭔가 더 무능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힘을 좀 발휘해서 뭔가 내가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뭔가 중고등학교 때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마음 찾아가서 요절을 내고 싶죠. 가서 따지고 싶은 거죠. 왜 나한테 그랬냐고. 원망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과격한 단어를 쓰자면 정말 죽이고 싶을. 왜냐면 제가 그거를 그렇죠. 그냥 계속 되뇌었어요. 뭐 찾아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힘을 키워야지. 계속 그 생각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그것도 계속 와요. 최근에 이 머릿속에 그 영상이 계속 떠올라요.
생생하시죠? 네, 너무 네. 너무 제가 그 아이의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피부가 어땠을 것인데 그게 느껴질 정도로 생생해요. 너무 너무 안고 있었나 봐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남을 좀 못 견디고 네네. 화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화를 표출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못 참고 좀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뭐 소리를 더 질렀더라면, 내가 뭐 밀쳤더라면, 내가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면서 불었더라면, 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 대처를 못해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일을 어떻게 다 예상을 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런 일을 겪으면 얼어버려요. 어른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왜 좀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왜 저항을 안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해자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살아나온 거 잘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나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통제력을 상대한테, 가해자한테 다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력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어떠냐면 뭐 미국 같은 데는 그 강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운다고요.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요. 배심원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 당한 거를. 네가 나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한 나쁜 사람인가를 내가 내 입으로, 내 주도적으로 내가 얘기를 만천하에 해. 이걸 통해 내가 뺏겼던 통제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동빈 배우님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그러지 말라고 편지라도 메모라도 써주고 이게 약간 뺏긴 통제를 찾아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서 뺏겼던 나의 존엄성과 생존을 유지하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통제력, 빼앗겼던 통제력을 되찾아오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스스로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요. 내가 겪은 건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나는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이 그때 가해자에 의해서 뺏겼던 생존에 필요한 나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못 믿어. 그럼 이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동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고 네. 불의를 이겨나가고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 말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서 쉽지 않죠. 근데 너무 오늘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용기라고 봅니다. 네, 아파하기 때문에 더 아빠라 더 용기를 내셨던 것 같아요. 검사지에 쓰면서 사실은 인터뷰도 했고 녹화 오기 전에 이제 피디님한테 그 부분을 거론 내지는 삭제해달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인터뷰 내용 보고 당황을 하긴 했지만 얘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럼요. 0.0001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냥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 네. 애기들 뭐 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네. 너무 잘못된.